서정환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환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이웃사랑을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선 여러 가지 물품 가운데 오랫동안 연탄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강원 CBS에서도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나눔과 선행의 본보기로 자주 모셨던 분이죠.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의 주인공은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의 허기복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강원 CBS에 자주 나오셨던 분이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반가우실 텐데요. 심지어 찬양 프로그램에도 나오시고 또 시사 프로그램도 나오시고 넘나들으셨어요. 예. 네. 그래도 오랜만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원 CBS 나오니까 정말 제가 마치 친정집에 온 것처럼 아주 따뜻하고 푸근한 느끼고,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함께하는 아주 자리가 돼가지고, 네. 저도 기대가 크고, 네. 또 감사도 드리고, 네.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뜨겁게 생각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은 이제 연탄은행 대표로 나오셨어요. 네. 예전에 찬양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목사님으로 나오셨다가 예. 네, 오늘은 연탄은행 대표로 나오셨는데 원주에서 활동하시는데 오늘은 춘천까지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연탄으로 실크로드를 이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저희가 섭외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사실 우리 이제 한국에서 이제 특별히 일제 감정기 때 네. 강제 이주됐던 분들 계시잖아요. 중앙아시아 그러면서 거기 고려인들이 계시는데, 네. 예, 거기 이제 특별히 이제 키르기스탄의 네. 동절기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석탄도 지원하고 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나누면서 정말 한국에서 키르기스탄까지 연결되는 네. 사랑의 실크로드를 놓았다라고 보면서 네. 정말 아주 우리나라 국익에도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그런 나눔이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감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연탄으로 실크로드를 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그러면 이 키르기스탄 이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왜 이곳을 좀 선정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키르기스탄은 1991년에 소련으로부터 해방이 독립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GNP가 한 1,300달러가 채 되지 않는, 네. 그리고 국민들이 한 600만 명 정도 사시는데 거기에서도 그나마 좀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한 200만 명은 외국에 나가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노동도 하시고, 네.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것은 아주 순박하고 좀 따뜻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아주 상냥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키르기스탄에서 이제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이주됐던 분들을 거기서 받아주셔가지고 네. 거기서 정착도 하고 그런데 겨울 같은 데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그쪽 중앙아시아 그쪽에서는 겨울 같은 데는 토담집에서 땅굴을 파고 이게 토굴이죠. 토굴에서 지내야 할 정도로 굉장히 강추인데, 네. 거기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연탄을 지원을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석탄을 지원을 하면서 키르기스탄과 이렇게 연결을 하는 또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이 연탄이나 석탄들을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반응들은 좀 어떠신가요? 그분들은 굉장히 받아본 거가 그렇게 흔하질 않아가지고 굉장히 수줍어하시고, 그리고 고마워하시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어쩔 줄도 몰라 하시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떻게 또 보답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도 제가 이제 키르기스탄을 이제 6월 달에 다녀왔습니다만은 네. 석탄을 이제 지원을 하면서 석탄을 한 곳에다가 몇 천을 부려가지고 네. 거기다 석탄을 쌓았더니 막 석탄산이 될 정도로 네. 그랬더니 한 마을 분들이 전체 동네 분들이 네. 우리나라 말로 마대자루 마대자루를 가지고 삽 들고 나오셔서 그 자루에다가 네. 석탄을 담아 가세요. 그런데 1톤 정도면 한 가정이 한 달을 채 못 되는 그런 양인데 네. 그런 거를 받아 거서 가시는데도 놀라운 것은 자기가 받는 것 이상으로는 더 가져가지 않고. 그렇군요. 거기서 딱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깨에 짊어지기도 하고 네. 차에 싣기도 하고 석탄을 싣고 가시면서 굉장히 고마워하시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석탄을 주다니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 고려인들이 거기 지내면서 내가 사랑하는 고국은 가지 못하지만 고국에 있는 우리 연탄은행이 여기까지 와서 석탄을 주니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서 고맙다. 그러면서 고려인 분들이 제 손을 잡고 우시는데 그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정말 찡했습니다. 네, 연탄은행이 정말 또 고려인들께 자긍심도 주시고 저도 이야기를 들을 때 약간 뭉클해지고 좀 뿌듯함이 느껴지는데 우리 또 대표님은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니까 연탄만 나누고 오신 게 아니라면서요? 네, 또 다른 것들도. 네, 오셨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렵다 보니까 네. 이제 연탄 외에도 어린이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요번에 갔다 왔더니 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에 해당하는 사회이민노동부 장관하고 차관이 직접 나와서 네. 20만 명의 어린이들이 지금 밀가루와 설탕이 부족하다. 대표님. 우리에게 설탕과 밀가루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20만 명.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그런 어린이 식량 문제를 네. 연탄은행에 부탁할 정도로 네.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석탄이 되면서 그런 식량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들 이제 교육을 위해서 이제 해피하우스 보육원을 설립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고려인 3세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가 장학금도 드려가지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요즘에 이제 기후 환경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백년설 그런 눈들이 이게 다 녹아서 내리다 보니까 한 여름에 농사를 지어야 되면은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년설이 이제 녹아 내릴 때 그 녹아 내리는 물을 한 통로를 농소를 통해서 쭉 연결해서 저수지에다가 그 물을 모아놓으면 그 물을 가지고 농사도 지을 수도 있고 목축업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만년설이 녹아 내리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농소로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렇게 물을 확보를 못 해놓고 그렇죠. 있었군요. 그래서 굉장히 동네가 아주 힘들고 어려웠는데 코로나 전에 저희가 갔을 때 우리 마을에 농수로를 좀 만들어 달라. 저수지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어렵지만 약속을 했습니다. 감히. 약속을 해서 돌아와서 한 6천만 원을 모금을 정말 싱겁게 6천만 원을 모금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 우리나라도 어려운데 왜 키르기스탄을 도와야 되느냐. 이제 그렇지만 그래 모두가 좀 어렵고 우리나라도 한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모금해서 한 6천만 원으로 거기에 농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녹아내린 물을 중심으로 해서 농수로를 1.2km
농소를 만들어서 저수지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그 저수지에 물을 딱 모아놓으니까 그 저수지를 통해서 그 농사도 짓게 되고 양, 뭐 말, 뭐 염소, 물도 이제 그 먹게 되고 그래서 마을 전체가 총사로 오이 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의 3,500명 정도 주민들이 사시는데 네. 그 마을 문제가 물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동네가 그냥 경사가 났다고 그러니까요. 너무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농서로를 만들어 드리고 네.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해서 이제 3년 만에 다시 가가지고 네. 요번에 이제 완공 기념식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네. 우리는 이렇게 정말 조용히 했는데 총사로의 그 마을 주민들이 네. 이거는 그냥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농수로 만든 그 중심에 한 곳에다가 키르기스탄 국기하고 네.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 딱 이렇게 태극기를 탁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이 밥상공도 연탄은행이 우리 그 총사로이 마을에 저수지를 만들어줬다. 우리를 살렸다. 네. 기념비적으로 딱 새겨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기까지 딱 개양대에 세워서 올렸는데 야 정말 아주 뭉클하고 네. 아주 가슴이 찡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키르기스탄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기가 이제 한국 대사관에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 이제 새마을 운동이 활발하게 좀 전개되고 있어서 네네. 그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대한민국 국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총사로이 마을에 대한민국 국기가 꽂히는 그런 역사서 펄럭이면서 야 석탄이 펄럭이고 연탄은 애기 펄럭이고 네. 그래서 아주 뭐 대한민국 아주 국위선양이 아주 네. 톡톡히 일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저도 지금 너무 뿌듯하네요. 네, 이렇게 딱 3개의 태극기가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연탄은행 밥상공동체에 있는 태극기였다는 게 참 가슴이 이렇게 딱 벅차오르는데 사실 이 코로나로 오랜만에 다녀온 해외 지원 사업이셨을 텐데 원래도 이 국내 사업도 계속 하고 계셨죠? 국내에서도?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도 네. 서울에서 아직 재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 노원구에 있는 백사마을에 네. 원래는 2004년도에 연탄은행이 세워질 때는 네. 그 마을에 한 1,000여 명이 사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노후되고 주택도 아주 그 낡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사가고 재개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직도 한 150가구가 네. 연탄을 떼는데 그 마을에 그 기상청하고 같이 생수도 나누고 또 강원도 옥수수를 쪄서 주민분들에도 따뜻한 옥수수를 드셔보라. 그랬더니 이 옥수수가 이렇게 맛있냐. 아주 입을 쪽쪽 다져가시면서 드시고 그거 나누고 또 요즘에 그 에너지 빈곤층이 그 폭염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풍기를 좀 나누고 이제 그런데 앞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같은 데는 선풍기뿐만 아니라 이제 창문형 그 에어컨을 달아주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구조적으로.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려운 가정에 그러니까 작은 창문형 그 에어컨을 좀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구상도 하면서 여름을 보내고 또 더더욱 중요한 건 이제 금년도 동절기를 대비해서 이제 그 연탄 가구 조사를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만 가구가 안 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700가구인데 그 가정들을 저희가 다 방문하는 거예요. 한 가정 방문해서 왜 연탄을 떼는지 기후 환경 속에서 왜 연탄에 의지해서 뗄 수밖에 없는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아직 연탄을 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사정들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그 연세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을 앓고 계셔서 그런 문제도 살펴보니라고 연탄 가구 조사를 좀 이 폭염 속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7월 말이면 가구 조사는 끝납니다. 그렇군요. 사실 하시고 계신 게 정말 많으시잖아요. 예, 많으시고 이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지금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네네. 분들은 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연탄은행이 전국 이제 31개 지역에 있어서 우리 네. 이제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는 뭐 원주, 춘천, 강릉, 속초를 비롯해서 9개 그 지역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31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그 강원 CBS 청취자들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아직도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니까 연탄 봉사 할 수 있도록 우리 연탄은행에 전화 주시면 1577-9044로 네. 전화 주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연탄 봉사도 하고 또 연탄 한 장에 800원 하거든요. 네. 연탄 한 장만 불 붙어도 네. 6시간. 여름에 연탄은 안 뗄 것 같습니까? 여름에도 연탄 뗍니다. 왜냐하면 장마철에 그 주거 환경이 아주 안 좋으니까요. 비가 많이 오면요 방 안이 눅눅하고 곰팡이가 스려가지고 아주 방 안에 그 곰팡이 서서 이 어르신들한테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그 장마철에는 한 20일 정도는 연탄을 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름에도. 그러면 사실 연탄이 항상 필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장마철에는 또 한 달 정도 연탄을 떼셔야 돼서 바로 연탄 한 장이 800원인데 네. 예, 그게 되면 6시간 방 안을 아주 깨끗하게 또 따뜻하게 할 수 있는데 또 800원 후원도 할 수 있어서 네. 예, 우리 시청자들께서 가슴을 여시고 네. 죄송하지만 1577-9044로 전화 주시면 네. 마음을 모셔서 정말 쉼이 있는 새로운 역사를 좀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의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예,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동안이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저 비대면 활동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연탄은행 안에 스마트 복지관을 스마트 복지관 준비를 해서 네. 그 인터넷하고 AI 인공지능하고 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네. 그 비대면으로 어르신들을 화상을 통해서 뵙기도 하고 건강 관련 질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네. 또 화상을 통해서 안부 전화도 하고 또 저희들이 일일이 그런 과정을 찾아서 또 그런 스마트 복지관의 영상 시스템을 통해서 이웃들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드리기도 하는 것들이 스마트 복지관인데 네.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도 조금씩 나름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아마 9월 달이면 저희도 스마트 복지관을 개관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네. 또 더더욱 뭐 아시겠지만 요즘 뭐 그 메타버스라든지 네. 이런 이제 가상 이런 세계 속에서 이제 그 속에서 다양한 분들이 소통의 장르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그 소통을 하고 모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NFT 네. 이런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들이 이제 너무 또 그냥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만 갈 수는 없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역시 봉사 같은 것도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하고 계시고 그럴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는군요.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봉사 신청도 맡깁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참여와 또 봉사 활동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벌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의 대화를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한 곡을 들으면서 저희가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혹시 좋아하시는 곡도 좋고요. 함께 하고 싶으신 곡 어떤 곡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저도 사실 산호라면 산호라면 그 노래가 아주 저는 늘 가슴을 움직여요. 네. 왜냐하면 짧게만 그냥 말씀드리면 산호라면 거기에 연탄 가격을 계속 정부가 인상할 때 청와대 앞에서 연탄 인상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혹한기 할 때 이 산호라면 노래를 부르면서 했는데 일부는 제가 가사를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돼서 산호라면 생할고로
연탄 떼지 않더냐 장마철도 연탄 떼면 습기 없어지지 않더냐. 그래서 저 산호라네요. 아까 예, 하셨던 예. 내용인데 예. 노래를 들으니까 또 한번 예,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네. 좋아하면서 또 이웃들을 생각하게 되고 따뜻한 사회를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 허기복 대표의 또 추억이 또 담겨 있는 노래기도 할 것 같아요. 예. 김장훈의 산호라면 이 곡을 제가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요. 저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의 허기복 대표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